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설계 실습 강의를 맡은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이고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수는 기말고사 예상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학습 내용과 목표입니다. 기말고사 예상 문제를 설명하고요. 프로젝트 관리론을 정리하고 애자일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문제 1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전문화를 위한 조직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이고요. 예시는 1번 PMIS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2번 PM 프로젝트 매니저, 3번 PMO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4번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메소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시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조직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PM은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요,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PMM은요, PMM은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은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의한 거고요. PMIS는요,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은요,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PMO는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고요. 프로젝트 관리 조직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조직은요, 조직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 조직을 의미합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3번 PMO입니다. PMIS는요,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이고요. PM은 프로젝트 관리자를 의미하고요. 프로젝트 방법론, PMM은요,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법론입니다. 네, 문제 2번입니다. 조직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전략적 목표를 연계하기 위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묶는 용어는 무엇인가? 예시입니다. 1번은 포트폴리오고요. 2번은 프로그램입니다. 3번은 OPM, 오브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이고요. 4번은 프로젝트입니다. 네, 좀 생각해 보시고요. 예시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OPM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로젝트는요, 조직의 전략적인 목표와 연계를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프로젝트를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젝트와 각각의 다른 프로젝트를 하나 묶어서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고요. 포트폴리오는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묶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묶어서 관리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묶어서 관리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규모 관점으로는요, 포트폴리오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순입니다. 네. OPM은요, 조직의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전체 프로그램과 또는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전체적인 조직의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네, 따라서 문제 2번의 정답은요, 1번 포트폴리오입니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전략적 목표를 연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은 프로젝트의 또 묶음이라고 했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묶음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OPM은 조직에서 프로젝트를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한 문서이고, 프로젝트의 관리 활동들을 승인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예시는요, 1번은 프로젝트 비즈니스 케이스고요, 2번은 프로젝트 혜택 관리 계획서, 프로젝트 베네피트 매니지먼트 플랜입니다. 3번은 기업 환경 요인, 엔터프라이즈 인바이러먼트 팩터고요. 4번은 조직 프로세스 자산, 오가니제이션 프로세스 에셋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시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는요, 초기 프로젝트 착수 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선 프로젝트 비즈니스 케이스와 프로젝트 혜택 관리 계획서가 있고요. 프로젝트 비즈니스 케이스는요,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한 문서로서 프로젝트 관리 활동 등을 승인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됩니다. 프로젝트 니즈 분석을 하고요, 상황 분석을 하고, 권고사항을 파악을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측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프로젝트 비즈니스 케이스는요, 나중에 착수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현장에 사용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프로젝트의 현장은 계획 단계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로 발전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1번 프로젝트 비즈니스 케이스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한 문서를 프로젝트 비즈니스 케이스라고 하고요. 프로젝트 비즈니스 케이스는 프로젝트 관리 활동 등의 승인을 위한 기초로 활용된다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프로젝트 혜택 관리 계획서는요, 프로젝트로 인한 베네핏, 혜택을 어떻게 창출, 극대화하는 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정의한 문서입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퍼트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이고요. 예시입니다. 1번은 미 해군에서 1950년대 미사일 개발 계획 관리를 위해서 사용했다. 2번은요, 작업 시간 추정의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측정한다 라는 거고요. 3번은 작업 시간 추정에 사용되는 TO는 낙관적 시간, 옵티믹 타임으로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소요되는 작업 시간을 말한다 라는 예시고요.
4번은요. 작업 시간 추정에 사용되는 TP는 낙관적 시간, 패스미스틱 타임으로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 소요되는 작업 시간으로 비관적 시간이죠. 이게 간접 시간이 아니라 비관적 시간이네요. 로 말한다라고 계십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퍼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퍼트는 1957년 미국 방송에서 퍼트 리뷰 테크닉을 개발했고요. 미사일 프로젝트에 적용했습니다. 퍼트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필요한 작업을 선정하고요. 이거 액티비티라고 한다고 했죠. 둘째로 작업 목록표, 액티비티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셋째로는 작업 간의 선후 관계를 확인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넷째로 작업 기간에 대한 early start time, early finish time, 그 다음에 late start time, late finish time을 만들고요. 이 네 가지 작업 시간에 대한 시간을 기초로 해서 작업 여유 시간, 토탈 슬랙을 확인합니다. 토탈 슬랙은요, 나중에 LF 빼기 LE EF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패스를 확인하는 것이 퍼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서 퍼트를 작성을 한번 해보는 예제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이 예제가 작업 프로젝트별 작업에 대한 ES, EF, LS, LF와 토탈 슬랙 LS와 ES를 이용해서 여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각각의 이 액티비티의 프로젝트 리스트를 만들고요. 이 프로젝트 리스트가 이렇게 만든 것이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액티비티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액티비티 리스트에 대한 작업명이 1번부터 9번까지 작성이 되고요. 이 작업명이 1번부터 2, 3, 4, 5, 6, 7, 8, 9번까지 작성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작업별 ES, LS, EF, ES, LS, EF, LF가 작성이 되고요. 이것은 각각의 시작 시간과 끝내야 되는 시간, 늦게 시작해도 되는 시간, 늦게 끝나도 되는 시간, 이런 것에 대한 총 작업과 관련된 시간이고요. 토탈 슬랙을 구합니다. 토탈 슬랙은 LS 빼기 ES가 여유 시간, 이 작업이 가지고 있는 여유 시간이 되는 거고요. 이 TS 토탈 슬랙이 모두 0인 것이 TS가 0인 이 작업 액티비티들을 모두 모으면 그것이 크리티컬 패스다라고 하는 것이 퍼트의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여유 버퍼가 없는 작업들을 파악을 하고요. 여기서 토탈 슬랙은 크리티컬 패스는 작업 1번부터 1, 2, 3, 4, 5, 6, 9번이 지금 크리티컬 패스 CPM이 됩니다. 이렇게
퍼트에서 CPM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4번에 대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예시의 2번은 작업시간 추정의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측정한다고 했는데요. 이 퍼트에서는 작업시간 관련된 추정의 값을 duration, ES, LF, LS, LF, TS 값의 총 6시간, 6개 추정 값을 가지고 측정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WBS 워크 브레이크다운 시트와 관련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이고요. 예시입니다. 1번은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서 수행할 산출물을 중심으로 작업을 분할한 구조이다 라는 것이 1번이고요. 2번은요, 작업 일정 관리를 위해서 담당자와 자원을 할당하기도 한다 라는 것이 2번 예시고요. 3번은 작업 분류를 탑다운 방식에서 세분화하는 단위 작업에 파악한다 라는 거고요. 4번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다 가 예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이따 예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WBS에 대한 설명이고요. WBS는 워크 브레이크다운 시트입니다. WBS는 총 범위를 구성하고 정의를 하고요. 프로젝트의 작업을 탑다운 그리고 계층적으로 세분화해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작업을 세분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WBS는요, 담당자와 자원을 할당을 하고요. 이때 간트 차트 또는 퍼트 작업에서의 액티비티를 파악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에 필요한 액티비티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라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5번의 정답은요, 이 4번이 되고요. 이 WBS는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기보다는요, 프로젝트의 범위와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한 도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6번입니다. 다음 중 예측형 프레딕티비티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시입니다. 1번은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제품의 범위를 정하고 계획된 일을 실행하는 일에 주력한다 라는 거고요. 2번은요, 변경을 최소화하고 변경 시에 승인된 프로세스로 변경한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기술 및 요구사항이 불확실하여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기술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다수의 인도물을 제공한다 라는 설명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이따 예시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측형 방법론과 적응형 방법론을 설명드렸었죠. 예측형 방법론은 프로젝트의 범위가 명확할 때 사용합니다. 이 요구사항을 초기에 정의하고요. 단계별로 수행해야 되는 프로젝트 작업의 리스트와 산출물이 명확할 때 사용이 되죠. 특히 고객과 경영진에게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고요. 범위, 일정 자원 등의 통합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모든 사항들이 예측이 가능하고요. 이 전통적인 제조, 건설, 조선, 제약, IT 연구 분야의 모든 산업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프로젝트 방문론은 변경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클 때 사용되죠. 이 예전에 없던 신제품 등 창의적인 구현이 필요할 때 사용되고요. 문서의 격식주의보다는 개발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적용 분야는 IT와 연구 개발 분야에 사용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6번에 대한 정답은요. 기술 및 요구사항이 불확실 4번입니다. 기술 및 요구사항이 불확실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변경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다수의 인도물을 적용하는 것은 적응형 방법론이죠. 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입니다. 예시입니다. 1번은요.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 정확도와 프로젝트 리스크에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라는 거고요. 2번은요.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 프로토타입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입니다. 3번은요.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에선 인도물을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는 거고요. 4번은요.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개발, 단수나 반복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라는 예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반복형과 증분형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위험관리와 정확도, 위험관리와 정확도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고요. 위험관리와 정확도.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개발 목표를 단순화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정확도보다는 이 속도에 맞춘다.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속도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순위가 높은 범위를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인도물을 여러 번 나눠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프로젝트를 스프린트라고 부르는 여러 개의 타임라인으로 나누는 스크럼의 방법론을 이용을 하죠. 스프린트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범위를 개발해서 산출물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하고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하고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비교인데요.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의 목표는 원가 관리고요.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의 목표는 정확한 개발, 그 관리와 정확한 개발.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은 속도 위주고요. 그 다음에 반복형과 증분형의 차이는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한 번의 인도가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여러 번의 인도물을 제공하는 것이 증분형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즉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의 이제 특징은 한 번의 인도가 특징이고 정확한 개발이 특징, 목표입니다. 반면에 증분형 라이프는 여러 번의 작은 인도물을 제공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7의 정답은요. 3번입니다.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에서는요. 인도물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이 정답이죠. 이에 반해 중분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인도물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1차 강의를 수행을 하겠습니다.